정확한 기사를 쓰려고 해요. 잘못된 기사로 인해서 좀 이제 마녀 사냥도 돼서는 안 되고 분위기에 휩쓸려고 하지 않고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되고요. 팩트를 찾아야겠죠. 그리고 이제 또 어떤 이 기사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할 이해 당사자가 있다면 한번 그 사람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라 먼저. 그러다 보면 이제 거기서 어떤 답이 나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사에 따라서 그 수위가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원칙은 흔들려서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이제 축산신문에서 취재 1팀장을 맡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분야는 양돈 분야를 담당하고 있고요. 축산언론에 처음 입문한 거는 1990년도에 입문을 했고 축산신문에 입사한 거는 1997년도였죠. 그리고 양돈 분야는 2004년부터 출입을 했죠. 그 시기가 아마 축산자조금이 처음에 출범했을 때 그때 됐습니다. 모든 것이 생소했죠. 제가 아는 거라고는 소돼지 닭, 그 다음에 뭐 축산물 이 정도가 전부였고 아마 수습 기간도 3개월이었는데 3개월 동안 뭐 하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이제 취재를 나가면 그 축산 하신 분들이 또 쓰는 또 축산 전문 용어가 있잖아요. 그럼 그걸 몰라서 이제 선배들이 그걸 다 봐주고 아니면 선배들도 모르는 용어가 있으면 내가 확인을 해야 되고. 근데 지금도 그렇지만은 당시에도 상당히 축산업이 역동적이었어요. 워낙 성장세가 빠르고 매일매일 바뀌는 것도 많고 새로운 정보도 많고 새로운 사건 사고가 워낙 많다 보니까 기사 어떤 소재가 워낙 많았어요. 그러니까 워낙 바쁘게 다녔고 근데 어제 그런 점에서 보면 오히려 바빴지만 조금 더 내가 축산 전문 언론인으로서 조금 더 빨리 정착할 수 있는 배경이 되지 않았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기준으로 기사가 될 만한 걸 고르시나요? 일단 축산 전문 언론이라는 거는 뭐 축산 관련 기사는 다 취급한다고 봐야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너무 또 이 무거운 주제가만 갖고 된 건 아니에요. 축산업계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어떤 뭐 경조사 이런 것도 다 취재원의 기사원이 되는 거죠. 너무 이렇게 그 무거운 주제 정책이라든가 큰 주제만 다루다 보면 독자들도 많이 좀 무거워하고 신문을 자꾸만 좀 멀리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그런 다양성 면, 그 다음에 조금 가볍게 시작할 수 있는 부분, 우리 축산업계 뭐랄까 커뮤니케이션의 장이 된다거나 그 좀 연결고리가 되는 역할도 많이 하려고 하죠. 예. 뭐 이제 너무 오래되셔가지고 사실 사건들이 한두 개는 아니겠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기억나는 사건들을 몇 개 꼽아주실 수 있을까요? 축산이다 보니까 가장 먼저 기억나는 거는 농축협 통합이었어요. 중앙회 통합.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그 당시 축협 중앙회장이었던 그 신구 회장이 또 자해 사건도 있었고 광우병 사태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이제 그 고병원성 인플루엔자 AI 그때도 상당히 좀 충격적이었고 뭐 또 그 다음엔 또 이제 양돈 분야에서는 구지역 사태 또 30%도 대량 또 폐사했고 뭐 이런 부분들이 가장 많이 생각이 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양돈 업계에서 최근에 가장 큰 사건이라고 하면 당연히 구제역인데 그때는 분위기가 어땠나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구제역이 처음 들어왔을 때는 꽤 많이 긴장을 했고 그 다음에 방역도 상당히 조금 강하게 했었죠. 문제는 뭐냐면 정부에서는 처음에 어떤 해외 질병이 들어올 때는 무조건 청정가, 청정화가 첫 번째 목표입니다. 대부분 다 살처분 정책이죠. 살처분 정책이다 보니까 너무 많은 돼지가 그때 살처분이 좀 많이 됐었고 산업의 생태계 자체가 그때 무너졌죠. 그래가지고 농가 피해는 뭐 물론이었고 아마 사상 최고였던 돼지 가격도 돈가도 유지가 됐었고 거기서 가장 크게 또 옆에던 게 뭐냐면 그 당시에 그 정부에서 물가 안정이라는 그 이유만으로 해서 해외에서 수입을 했었어요. 할당관세로. 돼지고기 가격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거의 돼지고기를 사 먹기가 힘들었죠. 웬만한 마음 먹지 않고서는. 뭐 평소에 뭐 2배, 3배 갔었고 실제는 그것 때문에 농가 간의 어떤 그 보이지 않는 갈등도 심했고 괴리감도 심했죠. 한쪽에서는 살처분을 당해서 꽤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뭐 그분들이 원한 건 아니었지만 진짜 눈 한번 뜨고 나면 현찰이 쌓인단 말까지 나왔었으니까. 근데 어떤 업계 간의 좀 갈등뿐만이 아니라 제가 이거는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수입육하고 국산육하고 분명히 시장이 분리가 돼 있었어요. 특히 가정용 구이 시장에 대해서는 수입육은 넘볼 수 없는 넘사벽이었죠. 그런데 정부가 이걸 수입을 해오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정부에서 많이 홍보를 하죠. 마트에 가서 소비자들 인터뷰하고 언론사들 도움 요청해서 수입 돼지고기를 먹어봤는데 난 이렇게 맛있는지 몰랐다. 뭐 국산하고 큰 차이 없더라. 그 대신 가격은 반값도 안 된다. 이런 쪽으로 홍보가 많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수입육이, 수입 돼지고기가 가정용 소비 쪽에 파고드는 결정적인 그 본격화된 계기가 그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보통 그러잖아요. 첫사랑은 잊지 못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도 그랬어요. 뭐냐면, 그러니까 물론 내가 이제 그 원래 전문 언론사들이 수습 기간이 되게 짧아요. 말이 3개월이지만 한 달 정도 이상 넘어가면 글만 좀 쓸 줄 알고 틀리지만 않으면은 기사는 게재가 됩니다. 근데 일면 톱으로는 잘 안 써주죠. 근데 제가 처음으로 취재를 해서 그것도 고발 기사였습니다. 근데 그게 일면 톱으로 올라갔어요. 헤드라인으로. 그게 상당히 기억나죠. 그 당시 그게 그 백신 관련 기사였어요. 해외에서 어떤 백신을 수입을 하죠. 수입을 하는데 그게 수입의 목적이 그 당시에는 판매용이 아니고 품목허가 안 난 연구용이었어요. 당시에 우리나라 그 업계에서 워낙 그 피해가 크다 보니까 그분들이 연구용이라는 명목으로 들어와서 그걸 불법으로 판매를 하죠. 그러니까 뭐 농가분들은 당시 되게 시급했겠지만 어쨌거나 시스템상으로는 그것이 분명히 불법인데 이 불법 명목을 통해서 그 백신을 들어온 회사는 상당한 수익을 취했고 이거는 안 되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제가 그 당시에 보기에는 상당히 조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부 방침에 따라서 급하게 어떤 그 긴급 백신 수입하듯이 이런 거는 이해가 가지만 특정 업체가 법의 어떤 불법적인 영업한다는 것 자체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제가 한번 그 기사가 고발 기사가 나갔고 그러니까 상당한 좀 방향을 불러일으켜 왔죠. 그 당시에 뭐 압력이라는 것도 많이 좀 받아봤고 회유라는 것도 많이 들어봤고 네, 심지어는 뭐 신상털이까지 들었다고 뭐 다 들었는데 어쨌거나 그게 가장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게 제가 쓴 첫 번째 헤드라인 기사였어요. 그래서 기억이 납니다. 예. 제가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취재한다. 뭐 이렇게 가면서 다양한 사람들 갖다가 좀 그래도 일반 다른 직군에 계신 분들보다는 그나마 상대적으로 좀 용이하게 좀 손쉽게 좀 만날 수 있지 않나.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세계를 보게 되고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죠.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또 전문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조금 더 전문적인 얘기를 좀 담고 싶고 좀 다양한 시각을 담아주고 싶고 그러니까 할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걸 다 써다 보면 이 주제와 다르게 나갈 수도 있고 또 이 그만큼을 더 함축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그게 힘든 것 같아요. 그건 지금도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내용을 쓸 때 내가 취재한 내용을 내가 가장 알리고 싶은 내용을 얼만큼 효과적으로 한정된 지면 내에서 이걸 소개를 하느냐. 그러니까 그런 점들도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예. 우리는 흔히들 뭐 직업병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그런 거 있죠. 뭐 광고 카피도 그렇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행사를 갔는데 어떤 분들이 이제 뭐 이런 거 연설을 하는데 보면 문맥이 안 맞다거나 이거는 근데 우리가 쓴 건 못 잡아요. 근데 이제 남들이 쓴 거는 또 잘 잡힙니다. 그럼 이제 직업병이라고 하죠. 예, 그런 건 좀 있죠. 예. 기사 작성을 할 때 가장 신경을 쓰시는 부분은 어떤 건가요? 축산 전문 언론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사에 제일 가장 필요한 거는 정확성이겠죠. 정확해야 되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SNS라든가 유튜브에 나오는 것 같은 경우는 워낙 그것이 이게 사실인가 아닌가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일단 언론이라고 하면 그것이 어떤 언론이든 일단 구독자나 일반 분들은 신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감이 상당히 따라야 됩니다. 정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라면 전문성입니다. 축산 전문지다 보니까 뭐가 조금 더 어떤 한 사안에 대해서 모든 건 다 그렇지 않겠지만 필요하다면 조금 더 다른 일반 언론이나 이런 데보다 깊게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산업적인 측면 관점에서 봐줘야겠죠. 그러다 보면 우리 신문의 가장 많은 구독자분들이 구독층이 농가긴 하지만 농가 입장에서만 바라본다는 것도 좋은 건 아닙니다. 그것이 결국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농가나 지금 당장은 농가에게 마치 꼭 좋은 것일 수 있고 나쁜 것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농가 나아가서는 산업의 자원이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시각을 달리해줄 필요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성은 그건 언론의 기본이고 또 전문성이 거기다 조금 추산 전문 언론은 가미되지 않나. 그래서 그거를 최대한 많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다양한 업계 의견과 시각을 들어보자. 네. 그냥 제 개인적인 느낌이었는데 사실 기자님 기사가 다르다고 느꼈던 부분은 조금 더 들어간다는 느낌은 들긴 들었어요. 이제 왜냐하면 단순히 그냥 보도 자료를 쓰는 게 아니라 다른 데서 나오지 않는 소식들이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사실 저희도 그렇습니까? 뉴스를 고맙습니다. 나 이렇게 말씀 그만 제일 좋아.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 비슷비슷한 기사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건 어디서 오는 차이일까요? 차이라기보다도 그런 것 같아요. 뭐냐면 처음서부터 신문 기자 생활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기사를 쓸 때마다 시험 보는 기분이에요. 늘 초년병일 때는 뭐 예를 들어서
또 내가 초년병입니다 잘 모릅니다라고 말하지만 취재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게 편해요. 모르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뭐 경력 1, 2년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분들이 자세히 가르쳐 줍니다. 근데 신문에는 이름에는 내가 여기 경력 1년입니다 안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시험 보는 기분이에요. 한 곡씩 쓰더라도 시험 보는 기분이고 그 다음에 똑같은 보도자료가 들어와도 아 이게 뭔가 좀 다른 신문하고 다르게 할 방법이 없나 라는 생각을 해봤고 근데 그것이 경력이 좀 쌓아지면서 조금 더 편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시험 보는 어떤 부담감이 더 커집니다. 그러다 보면 조금 더 깊게 생각해야 되고 조금 더 다른 방법도 생각해보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양하게 한번 생각해보고 그러다 보면은 모르는 분들한테도 또 한번 전혀 다른 사안인 것 같으면서도 연결고리가 있는 것 같으면 그분들한테도 생각이 하면 어떤지 바라본 시각이 어떤지 한번 전화해보고 그러다 보니까는 뭐 그 기사가 좋다는 게 아니라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런 걸 느끼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들긴 듭니다. 그러니까 시간도 좀 많이 걸리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기자들끼리는 그런 얘기해요. 뭐 매너리즘에 빠진다. 앉아서 천리를 본다. 앉아서 그냥 다 쓴다. 뭐 이런 것도 분명히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이제 또 그런 부작용을 갖다 좀 해소하기 위해서는 뭐 나름대로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노력을 해야겠죠.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자님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봤어요. 그러니까 누가 만약에 그 축산신문 이희로 기자라는 얘기를 했을 때 그 친구 그래도 조금 산업을 좀 이해했던 것 같아. 조금 이런 말을 들었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뭐 진부한 얘기로 산업에 대해서 조금이나 미력 하나만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뭐 이거는 다 기본적으로 뭐 언론에 종사하는 사람은 똑같이 가지고 있을 건데 거기까지 바라기 너무 좀 큰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적어도 내가 어떤 잘못된 내 어떤 보도나 이런 걸로 인해서 피해를 보신 분이 앞으로도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장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